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영역은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물이 순환한다라는 얘기는요,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자,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 자, 다시 말하면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요,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고, 그 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강물이 되는 거고, 강물이 다시 바닷물로 돌아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물의 순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물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이라는 녀석이 수증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증발을 해야겠네? 그럼 증발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태양에너지겠네요? 물의 순환을 주도하는 에너지원은 뭐다? 태양에너지다. 아시겠죠? 태양에너지. 자, 그래서 첨주기대 28페이지에요. 그래서 물의 순환을 주도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 자, 물의 순환 보니까, 자, 1과 2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 보시면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고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자, 육지의 해양에서, 즉 바다에서 물이 증발한대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한대. 오케이? 자, 다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뭐라고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된대요. 증발을 통해서. 수증기가 된대요. 수증기. 오케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쵸? 뭐가 어려워? 격불당하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라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기로 이동하고,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생물권에서 수증기가 대기로 이동한다. 자, 태양에너지의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로 가기도 하지만 식물의 증산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증산작용이라는 거는요, 잠깐 설명하고 올게요. 증산작용이라는 건 증발시킨다, 산물을. 자, 증발시킨다 산물을.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뒷면에 뭐가 있냐면 반날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공. 그쵸? 기공. 여기에다가 식물의 체내에 있는 물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자, 뭐를 저장한다고요? 물을 저장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증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증발은 증발인데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자연 증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식물에 의해서, 식물의 증산작용을 통해서 증발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권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석한다면 얘는 수권이 되겠죠. 바닷물의 증발이니까 얘는 생물권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수권에서부터 기권으로 간 거고, 자, 얘는 생물권에서부터 어디로 간 거예요? 기권으로 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권, 수권,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간다. 자, 그 육지와 있는 해양, 수권? 에이, 물이 뭐야?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육지에 물도 있잖아. 그쵸? 육지에 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땅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겠네. 촉촉한 땅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겠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직권이겠죠? 직권. 땅에서 증발에 의해서 다시 수증기로 간다. 기권. 그러면 수권에서도 기권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도 기권으로 갈 수도 있고, 촉촉한 땅이 증발에 의해서 마를 수가 있잖아요.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내용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기고, 자, 이제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수증기와 응결에 의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구름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뭐예요? 강수, 비나 눈 등으로 바뀌어서 일부는 토양으로 가면 직권이죠? 태양으로 가면 직권. 해양으로 가면 수권. 그쵸? 해양으로 가면 수권. 그 다음에, 거기, 태양이나 암석이 흡수되는 건 직권. 하천이나 지하수를 통해 해양으로 이동하면 수권. 생물체에 흡수된다. 구름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우리 숨 들이마실 때 수증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생물체다? 그럼 얘는 생물권이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구에서의 물의 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는 에너지는 교환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교환할 수 있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기도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으로 왜 우주로 나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에너지는 교환이 가능한데 물질은 교환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질은 교환이 안 돼. 만약에 지구상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면 지구 내에 있는 물의 양이 점점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오케이? 지구 내에서만 순환을 하는 거야. 즉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않아요. 즉 고립된 지구계 내에서만 물질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따라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입량과 유출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유입량,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유입량, 육지에서의 유입량, 대기에서의 유입량 다 더하고요. 해양에서 유출량, 육지에서 유출량, 대기에서 유출량 다 더해보세요. 그럼 그 값이 같아집니다. 같아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물의 순환에 의한 지표 변화가 있는데 강수로 지표에 내린 물은 이동하면서 풍화, 침식 등을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네. 풍화와 침식의 주된 원인은 물과 공기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표가 다양하게 변화된다라는 거,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자국은 여러분들 강의 상류에서 V자 모양의 계곡이에요. V자 모양의 계곡. 이렇게 물이 파는 거죠. 물이 파요. 깊게. 흐르는 물, 즉 유속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자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단 얘는 침식이다라는 거 분명히 적어두세요. 침식. 얘는 깎아서 만드는 지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상지는 경사가 갑자기 급한 곳에서 완만한 곳에 이어지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급한 곳과 완만한 곳이 이어지는 접합 부위, 그 경계에서는요, 싹 내려오다가 불 쌓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선상지라는 걸 만들어요. 부채꼴 모양의 땅덩어리, 선상지 만드는 겁니다. 선상지는 퇴적이라고 빨리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류는 중류에서 나타나는 건데 침식이냐 퇴적이냐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바깥쪽은 침식이고 안쪽은 퇴적입니다. 그래서 침식 혹은 퇴적이다. 삼각줄은 적어두세요. 퇴적지형입니다. 강 하구에서 유속이 느려져서 생기는 퇴적지형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겁니다. 물이 순환이 하는 역할, 물이 증발하거나 또는 응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이 증발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된다면 흡수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흡수와 방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나더라. 아시겠죠? 자,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적도지방에 있던 많은 열에너지를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동을 하면서 구름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고요. 구름이나 또는 강수, 기산형 현상을 일으키고 지금 설명했던 거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지표를 변화시킨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조금씩 찍어서 올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1시간 막 이렇게 돼버리면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풀버전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씩 잘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